네, 안녕하십니까. 포항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매치업 머신러닝 강의 중에 C, 지도학습에 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크게 영어로는 regression과 classification이 있는데 이번 그 C에서는 regression에 해당하는 회귀 분석에 관해서 5주간 같이 공부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에는 그 지도학습의 중에 회귀 분석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1주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3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x라는 값이 한 거의 3인 것 같네요. 3일 때 해당하는 y의 값이 제가 직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y 값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제가 이것은 실제 인풋에 여기 이쪽은 인풋입니다. 그 여기가 이쪽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뭐 실험을 통해서 어떤 센서의 값을 읽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측정을 한 것이고 조금 다른 인풋 여기에서는 여기 해당하는 것은 요 값이고 이렇게 해서 13개를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측정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값은 저희가 뭐 전체적인 경향선을 보았을 때는 한 이 정도 한 2.5 근처에서 y 값이 읽혀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냐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은 것이 함수겠죠. 그 함수. 여기서 hat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예측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hat이라는 것을 hat으로 표현을 했고 이 f라는 것이 함수이기 때문에 무수히 다양한 경우의 함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핸들하기는 쉽지 않고 이 f라는 것이 parameterized 된 어떤 매개 변수가 세타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x와 y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것은 f를 찾고 싶은 것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접근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f라는 것이 선형함수이면 선형함수일 때가 저희가 이제 선형대수도 배웠으니까 가장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분포가 선형적으로 분포했을 수도 있고 선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원이 높아져서 10차원, 20차원이면 저희가 어떤 이것의 선형성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가정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F가 간단한 것, 선형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의 그 모델을 피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 피팅을 할 때 의미는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추정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y를 프리딕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차원의 예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x가 있고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y 절편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데이터 13개의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세타 0와 세타 1을 찾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저희가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세타 1, 세타 0, 세타 1이 구하면 해당하는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직선을.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가라는 것인데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문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xi는 input, yi는 output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세타 not, 세타 0 또는 세타 1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 모델링 함수 f를 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은 이렇게 주어질 텐데 그러면 뭐 x1 보통 이제 x1, y1으로 저희가 보통은 지금까지 잘 표기를 했었는데 이 강좌에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칼럼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럼 벡터의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x는 x대로 모으고 y는 y대로 모아서 이렇게 x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y를 y에 해당해서 쭉 하면 이걸 x 벡터가 되겠습니다. y 칼럼 벡터. 제가 특별히 이해하면 여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맥상에서 이것은 스칼라인지 이것은 벡터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의미는 뭐냐 하면 yi고 있고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i인데 이것을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세타 1 x2 쭉쭉쭉 해서 xm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는 엄밀하게는 이쪽 부분에 1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먼트 와이즈를 하면 여기는 y1, y2, ym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칼럼 벡터 또는 행렬의 형태로 이 식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찾아야 하는 변수 파라미터는 세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벡터입니다. 칼럼 벡터이고 실제로 그 내부에는 세타 0와 세타 1이 있고 이것은 모델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델 파라미터를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찾겠다, 피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칼럼 벡터 어떤 스칼라 코에피션트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1, 1, 1, x1, x2, xm 그리고 세타 0, 세타 1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가 큰 A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 이 A는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럼 두 개에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키니 매트리스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Y에서 이것이 over determined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가 주어졌기 때문에 A가 주어지는 것이고 Y도 주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형대수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한번 봤었고 그리고 이것이 프로젝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번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해당하는 세타 1과 세타 2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이 지금 가장 어느 정도 적당해 보이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 기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판별을 하기 위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대수에 대한 것을 했고 최적화를 한번 다뤄본 것이 이런 흐름에서인 거고 자 다시 칼럼 벡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라볼 것이다. 어떠한 것에서 최적화에 관심을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 요 점에 해당하는 것이면 여기를 xi라고 했을 때 이 모델은 여기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 점을. 그렇지만 실제 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아니면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에러가 되겠죠. 저희가 실제 값과 예측한 값
이 모든 주어진 하는 이 거리들에 해당하는 것들, 이 에러는 yi 예측값 그리고 실제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아니라 이러한 직선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에러 값들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 에러들을 i가 있는데 i를 1부터 m개까지인데 이것은 역시나 스칼라일 수도 있지만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크기를 나타내는 놈의 개념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놈일 때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제곱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구하면 저희가 뭐 예측 생각하는 이러한 직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가 옵티마이제이션처럼 저희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변형을 해서 파라미터들을 모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찾는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지금 주어진 문제로 내려와서 제가 모델을 이렇게 했고 세타 1, 세타 2, 세타 0, 세타 1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 y의 축에 해당하는 이거의 거리들의 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제곱을 굳이 이렇게 해서 놈을 해서 투놈을 해도 좋고 원놈을 해도 좋고 다른 놈을 써도 좋고 제곱을 해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것은 제곱을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최적의 솔루션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상의 그 편의를 위해서 제곱을 할 수도 있고 제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적화 문제를 풀므로써 저희가 관심이 있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자승법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편의를 위해서 이 식을 여기에다가 1은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다시 벡터 곱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항상 칼럼으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세워서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피처 벡터라고 할 텐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x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x를 새로운 인풋처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풋에서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핑의 어떤 그 피처 매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새로운 인풋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y 칼럼은 이렇게 세우고 세타 0, 세타 1, 첫 번째 1, x1, 두 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곱할 테니까 그 다음 1, x2 이렇게 곱해서 y2 햇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두 칼럼의 스키니한 행렬이 A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Y 또는 Y 햇. A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칼럼 제가 1을 넣으면 되고, 두 번째 칼럼은 주어진 데이터의 X 인풋 값이고, Y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데이터의 Y 값을 세로로 세워서 칼럼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